자, 이제 지번 부여 방법 봅니다. 여기 프린트물 4페이지 피시고, 책에서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57페이지 정도 보면 나와 있어요. 57페이지. 자, 지번 부여 방법은 이건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자, 왜 이렇게 소리가 삑삑 소리가 나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자, 지번 부여 방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나중에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물어보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 미리 질문할 거 얘기해 줬어요. 근데 또 껍벅껍벅 있으면 안 돼. 자, 제일 먼저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신규 등록은 아는데 등록 전환은 모른다 하면 안 돼요. 똑같아.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세 번째, 합병할 때 지번 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할 때 이거 말씀드렸죠? 3가지 세트로 따다는 표현 암기해 놓으라고 했어요. 뭐라 했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경의 측량 방법을 통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었다. 이 3가지 단어는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경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건 같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말들이고,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기본 구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 원칙과 예외. 이 구조로 간다. 원칙과 예외. 그래서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합병 시 지번 부여 방법,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다 똑같다는 원칙과 이 구조로 가니까 요거를 구별해서 알아두면 된대. 그러면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원칙은 뭐냐? 자,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처음으로 토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지번 부여할 때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여. 옆에 있는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만약 10번지 옆에 토지가 생겼어. 그럼 뭐라고? 11번지. 이렇게 한다고.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뭐라고? 부번. 근데 예외. 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지번단에 뭘 붙인다? 본번. 최종 지번단에 본번을 붙이는 것이 예외예요. 인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육지가 있어요. 여기 10번지가 여기 옆에 바다를 막았어. 요 마당 토지가 생겼지? 지번 부여라 해서 뭐라고 한다고? 10의 1번지. 이렇게 원칙이야. 근데 인접성이 없는 부적당한 경우가 예외인데 이 3가지가 있어요. 최종 지번 본번을 붙이는 거 3가지. 첫째가 뭐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 최종 지번. 예를 들어서 제일 해당 지역 마지막 번지 여기 500번지 토지 옆에 여기를 막아버렸어. 501번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500번지 옆에 있다고 500의 1 이렇게 하지 말고 500번지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마지막 번지니까 501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예외.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두 번째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가 멀다. 원거리.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인접성이 없어요. 인접성. 그래서 이런 경우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이면 되고. 그다음 3번째는 필지 수가 많아. 여러 필지, 수필지. 여러 필지다. 이 3가지. 자, 부적당한 경우 첫째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두 번째가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 세 번째가 여러 필지인 수필지. 이 3가지가 나오면 예외로 갑니다. 예외로 가서 어떻게 한다? 최종 지번 다음에 이렇게 본번을 부여한다.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부여한다. 자, 분할의 개념 뭐라 했죠, 이거?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예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눠 등록하다 보니까 분할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 두 필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해. 자, 어느 지역 지번 배열을 보니까 1번부터 해가지고 2번 3의 1, 7, 8의 10, 10의 3, 11에서 한 500번에서 끝난 지역의 지번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토지를 자르려고 합니다. 한 필지를 분할해 봤어. 자, 한 필지를 먼저 세 필지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 자, 4개로 나눠볼까요? 4개. 자, 한 필지 10번지 토지를 나누려고 그래.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4필지가 되면 지번이 10번이 짰으니까 이게 4개의 지번이 나와야 돼. 알았어요? 이때 분할로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이걸 그대로 써야 돼. 이걸 그대로 씁니다. 10번이 그대로 써야 되고, 이거 한 필지 사용해야 돼.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는 자, 분할의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이해를 해야 돼. 말로 하면 헷갈려가지고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10의 4번지 이걸 두 필지 다시 2차 분할. 그럼 어떻게 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됐지? 또 한번 분할해 볼까요? 자, 10번지를 다시 요것을 두 필지 또 잘랐어. 10번지 또 잘랐어. 그럼 뭡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을 순차 부여한다. 자, 칠판 끝까지 가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걸 아시면 돼. 근데 분할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되냐? 또 여기서부터는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으면,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문제죠. 주거 사무실. 예를 들어서 분할할 때 요 필지 두 필지 잘라오려고 봤더니, 분할하려고 봤더니 건축물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두 필지로 자르려고 봤더니 건물이 있어, 한 필지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토지를 분할, 10번이 분할하려고 봤더니 건물이 있어. 잘랐더니 이렇게 잘랐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한 필지는 10번지, 이런 경우는 하나는 10의 4 줘야 되는데, 원래 순서는 북서경법칙 따라서 좌에서 우에서 아래. 여기 10, 여기 10의 4를 주면은 건물 있는 토지의 지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있는 곳에다가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고, 나머지 쪽에 이걸 부여하는 거예요. 즉, 건물이 있는 곳에다가 분할 전 지번 우선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있는 곳에 무엇을?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분할 전 지번, 이것을 우선 부여한다. 우선 부여하는 것이 이게 의무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합병은 거꾸로 분할과 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분할과 반대로 가니까 합병은, 자, 네 필지를 합쳤다. 그러면 지번이 몇 개 있어요? 10에 예를 들어서 17, 26, 38, 45 네 필지가 있어요. 합치면 전체가 몇 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필지. 그럼 지번 몇 개 있어야 돼? 1필지만 지번 몇 개? 하나씩. 1필지 1지번이면 7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의 지번이 있어야 돼. 한 필지니까 지번 하나. 그럼 지번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아니면 제3을 지번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럼 4개 싹 다 없애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제일 빠른 거 선순. 자, 선순위 지번인데 선순위에 부번이 붙어있으면 우선권이 없어져. 그러면 본번 중 선순. 여기도 부번이 붙어있으면 이것도 우선권이 없어져. 그럼 여기도 부번이 붙어있으면 이거 없어져.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본번 중 선순위. 여기도 부번이 붙어있어. 그럼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게 선순위.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지번인데 선순위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 후가 아니고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선순위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여기에 예외는 똑같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주거 또는 사무실 건축물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분할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필지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38번째 건물 있어요. 건물. 그러면 건축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있을 때는 요 건축물 위치한 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가 아니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 어떤 거? 선순위 지번. 만약 합병의 경우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남았는데 소유자가 합병의 지번을 신청했다 이 말이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의무가 돼버려. 근데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하는 말이 없어. 그러면 의무가 아니니까 어디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분할에서는 신청과 무관하지. 근데 합병이 하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 신청. 여기 꼭 들어가. 신청. 이걸 찾아야 돼. 여기서는 여기는 그런 말씀 안 돼요. 신청한 경우 이런 말씀 안 되고 여기는 신청과 무관해. 여기서 합병이죠. 자, 그래서 합병 시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를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 전부 다 지적 확정 측량을 통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 그럼 종래 지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지번 배열이 1, 2에 3, 3에 1, 5, 7, 8에 이런 식으로 쭉 지번이 한 500필지가 있었다. 이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요 지번들을 다시 붙일 때 그대로 쓰지 않아요. 이 중에 이런 건 다 없애버린다. 없애버려. 그 중에 뭐만 쓴다? 이렇게 본번된 것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원칙, 종전 지번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사용. 본번. 근데 본번만 사용하는데 본번 중에서 모두 쓰는 건 아니고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외시키는. 어디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계에 걸친 지번은 본번일지라도 빼버려요. 경계에 걸쳐 있으면 본번일지라도 안 쓴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외곽지역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딱 지정됐어. 도시개발 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어떤 토지는 보니까 이렇게 된 토지가 한 필지에 걸려 있어요. 경계가 도시개발 사업 경계를 지나오는데 이거는 47번이야. 그러면 47번이라는 숫자는 본번이지만 경계선이 자르지 않기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도 47 쓰면 여기 또 47면 중번이 나오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번호가 겹치니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요 밖에 있는 지번 중, 즉 이 안에 있는 지번과 요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일치. 본번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면 이것도 중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온다? 제외시킨다. 본번이라고 해서 모두 쓰는 게 아니고, 자, 부번은 다 빼버렸어. 본번이라고 해서 모두 쓰는 게 아니고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할 지번수가 남아 돌아가요? 이제 부족해요? 자, 500필지, 여기 500필지를 이제 도시개발 사업했어. 그럼 500명 소유자가 있어. 여기도 500필지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지번 부여하려고 그래. 그럼 부여할 지번수가 지금 다 빠져버리고 빠진 게 많아. 남아 돌아 부족해. 부족하다니까 옥수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옥수 이빨 다 빠졌으면 틀리하면 되지 뭐해. 자, 여기서 본번만 사용하는데 부여할 지번수가 부족하죠. 그럼 남는 지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번 부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이쪽에 지번을 부여할 게 없어. 붙이려고 하니까 다 써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럼 남는 지번은 어떻게 하냐? 크게 이렇게 단지 블록을 정해놓고 단지 방식으로 하든가 해서 이때 부족한 지형은 첫째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식, 즉 블록식으로 본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해당 제일 마지막 최종 지번 끝에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 건데 이걸 준용한다. 그대로 쓰는 방법은 언제냐? 준용. 첫째, 공사 준공전.
도시개발공사 준공전에 미리 지번 부여할 때 씁니다. 이때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미리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사업 계획도. 즉 지번별 조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도를 근거로 해서 지번을 부여들한다. 사업 계획도. 뭘 기준으로 한다고? 사업 계획도. 공사 준공전에. 그리고 이걸 준용하는 경우 또 언제 있느냐? 세 가지 또 기억해야 돼. 세 가지. 3호선 기억하겠지? 어떤 거? 지축행, 지번 변경식. 지번 변경 일정 지역 전체 일부 지번을 다 바꾸는 겁니다. 시, 도지사 등 승인을 받아야 돼.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이걸 시행할 수 있고 승인을 받아서 일정 지역 전체나 일부 지번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나성동 지번 다 새롭게 부여하고 싶다? 승인사항입니다. 도지사 승인.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식. 자, 축척 뒤에서 오늘 이번 주는 할 거예요. 축척 변경. 이것도 일정 지역 동물이 다 바꾸는 거예요. 축척을 싹 바꿀 때.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부여할 때. 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게 되면 이 방법 써야 돼. 어떤 거? 종전 지번 중 뭐만 쓰는 거? 본번만 쓰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도표 다 정리해 줬죠? 자,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 지번 부여 방법 해 놓은 거 그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예외도 같이 중요한 건가요? 어디요? 아, 예, 똑같이. 이 방법 중요한다면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거. 예, 예외까지 똑같이. 이 방법을 중요한다는 것은 원칙만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다 얘기한다. 그대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럼 이 중에서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 없어지는 지번이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없어지는 지번, 결번. 합병하면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지? 예. 그 다음에 지 확정 측량에도 종전 중 본번만 쓰니까 없어진 거 많죠?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 결번이 생기면 어디다 등록하느냐? 결번대장에 결번. 지번대장이 아니고 어디다?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거.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거. 발생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 여기서. 결번이 뭐가 발생할 수 없어? 언제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거야? 신규 등록, 처음에 새로 등록할 때 결번이 생길 수가 없지? 또 언제? 분할. 그래서 결번이, 이 4가지 중에서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결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지목 변경 이런 건 지번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자,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게 뭐라고? 신규 등록과 분할. 이것은 결번이 발생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지목으로 넘어갑니다. 지목. 책에서는 여러분들 지목은 61페이지. 네. 세트 3가지 중에 교재에는 경계점 작성이 안 나와요. 교재 보고 안 나왔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중에 봐야 돼.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면 경의 측량 방법을 써서 측량 도구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하고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뭐 한 가지 없다 해서 뭐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은 이렇게 이게 나중에 순서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할 때쯤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 도구 중 경의 방법을 써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게 돼 있어요. 세트로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늘 하겠지만 면적 결정할 때 되겠죠. 면적 결정할 때 자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었다든가 그럼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 축적 분모 100단을 떼어 같이 면적 결정하라고 전에 했던 게 있어요. 뒤에 다 나와. 또 어디냐면 여러분들 프린팅을 보세요. 뒷페이지에 보면 면적 결정에서 자 5페이지 프린팅을 보세요. 5페이지
거기 보면 100단위 수치 측량 지역에서 보세요. 옆에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한 지역 확정 측량했던가 경계점 좌표 등보 작성 지역은 축척 분모 100단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많아. 이 고유번호 배웠어 안 배웠어? 고유번호 전에. 고유번호 여기로 써내줬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몇 자리 하겠어요? 고유번호 지적 공부에서. 예? 몇 자리? 10자리? 너무 다 까먹으셨군요. 19자리. 19자리 있어. 19자리. 맨 앞에 10자리가 뭐라고? 행정구역 표시. 11번째 한 자리가 뭐야? 대장 식별번호. 뒤에 8자리가 뭐야? 지번. 1일 땐 뭘 만든다?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뭘 만든다? 임야대장 임야도. 3일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 처음 들어요? 모르지 내가 저도. 처음 들을 수도 있어. 예. 만약 외국인 땅이 있다면요. 지번 부여받고요. 예. 국토기본법을 하잖아요. 예. 1, 2, 3. 그 다음에 4, 5, 6으로 가니까 이쪽에 4, 5, 6.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순서는. 그냥 원래 처음부터 보였는데 1, 2, 3, 4, 5, 6 이렇게. 순서 흐름만 얘기를, 흐름만. 그게 궁금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원칙대로 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미 다 부여된 거 잘랐다 하면 그냥 그 순서 방향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목. 자, 61페이지 지목. 자, 용도, 의의를 보세요. 의의는 뭐라 했어요? 주된 용도에 따라. 자, 구별 기준은 용도 지목주를 취하겠다 해서 용도 지목주. 지형 지목이나 토성 지목이 아닌 용도 지목. 용도 지목이나 토지의 용도. 무슨 용도? 주된 용도. 어떤 용도를 쓰느냐에 따라 나눴다는 거야. 토양의 성분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니고, 지표면 형태 가지고 나눈 것도 아니고, 용도. 용도 지목주를 취하겠다는 거 알아두시고, 지목은 거기 설정 기준에서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할 때, 여러분 책에서는 62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 중에 거기 분류 기준 조그만 것이 써놓은 것도 있지, 체크함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 그 중에 용도 지목주의 하나만 주의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지목 설정 원칙은 일주일간 쓴다고 했지? 일주일 사용. 그래서 지목 설정 원칙은 시험 전 일주일만 쓴다. 그래서 일주일만 사용합시다. 라고 했어요. 지목 설정 원칙,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자,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규정된 지목 몇 가지? 28개를 써야 돼요. 28개. 여기서 임의로 법정주의니까 요 명칭이나 내용을 임의로 창설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 뭐 용지란 말 함부로 붙이면 안 돼. 용지가 붙은 거 9개가 있어요. 이거 붙은 거. 자, 공원 용지면 틀려? 공원이야. 주차장 용지면 틀려? 뭐야? 주차장이야. 그럼 주유소면 틀려? 주유소 용지야. 이거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정된 지목을 28가지를 정확하게 자주 반복해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틀렸다라고 해야 돼. 지목이 28가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공부가 안 된 사람이야. 합격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지목이 있는지는 골라내야 돼. 있다 없다 정도. 암기나 해도 이런 게 있다 없다 이 정도는 골라내야 돼. 자, 사찰용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사찰용지? 그런 거 없어요. 종교용지입니다. 그래서 28개 지목 알아야 되는데 이 법정주의에 따라 28개를 붙이더라도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지목 설정이 원칙이 있다. 항상 원칙. 그래서 원칙 일주일만 쓰라 그래서 일주일만 사용한다. 일주일 사용 등. 자, 일이 뭐냐? 일필지마다 지목 몇 개다? 하나. 일필 일목의 원칙. 주된 용도에 따라 일필은 하나씩, 한 필지마다 하나씩 지목을 붙인다. 이걸 일필 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한 필지에 여러 개의 용도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주된 지목을 따라한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아까 양익지할 때 설명 잠깐 했어요. 이때 이거 주지목을 주용도라고 써도 마찬가지. 주용도 추종 원칙 똑같은 말. 이건 용도가 수평적으로 평면이죠. 수평적으로 용도 경합이 생기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가라.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평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했다?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겨도 지목은 바꾸면 안 된다.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일명 영속성의 원칙과 똑같은 말. 일시 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여기까지가 시행령에 규정된 세 가지. 그다음에 이거는 개별 법령에 나온 거예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이 사용 목적이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이런 얘기. 영향을 받는다. 토지 용도는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받아. 이 법의 목적 항상 1조가 이렇게 나온다 했지. 택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토지 건물이 없어도 다 대가 돼요. 왜? 관계 법령의 목적이 건물질 땅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공장부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토지 공장이 건립이 안 됐어도 다 공장부지. 이렇게 관계 법령이 관계 법령이 목적에 구속이 되는 걸 우리가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학설, 썰. 자, 용도 경중의 원칙. 이것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수직적인 용도 경합이 있으면, 자,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그 중에서 중요한 용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등록 선의 원칙은 이건 등록 선의 원칙. 이것은 시간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게 먼저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설로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나중에는 주지목 추종으로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지목 설정 원칙이다. 일필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내지 영속성, 사용 목적 추종 원칙,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은 지목에 관련된 원칙이었다. 이렇게 기억해보면 돼요. 그 다음은 지목의 표기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엇과 다르냐? 대장과 우리 지번과 차이가 있어요. 지번에서는 토지대장 지적도냐 임야대장 임야도냐 이렇게 나눴지만 이쪽 지목으로 오면 표기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 지번과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대장과 도면 이렇게 나와. 대장과 도면. 협의대장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가지.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 지목은 대장에 표기할 때는 어떻게 쓴다?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목장용지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그냥 목장용지. 코드 번호가 4번이면 04 목장용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쓴다. 줄여서야 돼. 줄여서 약식으로 부호만 써. 이 부호를 붙이는데 부호를 붙이는 원칙이 뭐냐? 원칙 첫 글자 따다 쓰기. 이걸 뭐라고 한다? 두문자. 근데 두문자 쓰다 보면 표기가 혼란이 생기고 겹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땐 두 번째 글자 차문자. 첫 글자 주의가 24개. 이게 4개. 자, 28개 지목 중에서 첫 글자 쓰는 게 몇 개 있다고요? 네? 24개.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몇 개 있다고? 4개. 암기하라고 해서 암기하려면 몇 개를 암기해야 돼? 여러분들 천재는 28개 다 암기합니다. 조금 머리가 떨어지면 24개를 암기하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주 머리가 안 좋은 우리들은 뭐라겠다 4개만 암기하는 거예요. 4개. 자, 그래서 요 1,000원 차장 기억한다고 했어요. 1,000원.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 주세요. 그러네. 알았습니다. 줄게. 천이 뭐냐? 하천입니다. 원이 뭐냐? 유원지. 그 다음에 차가 뭐냐? 주차장. 장은 뭐다? 공장용지. 요 4가지는 차문자. 두 번째 글자. 자, 이거 하천은 학교용지 때문에 그래요. 학교용지가 학인데, 요과 표기 혼란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글자 땄고, 유원지는 유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지. 유지가 유를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주차장은 이건 주유소용지 때문에
주유수용지가 이미 줄 쓰니까 못 쓰는 것이고, 공장용지는 이것은 공원 때문에. 공원이 이미 공을 쓴다. 그래서 네 가지. 요 네 가지 천원차장을 빼고 나머지 다 첫 글자입니다. 그럼 철동지 뭐라 해야 돼? 도면에. 철동지. 철. 양어장. 양. 뭐 하나만 하지 뭐. 잡종지. 해봤자 입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첫 글자고 천원차장 요 네 개만 두 번째 글자.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내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 안 나고 또 멍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생각하려면 차를 탈 때마다 천원차장 기억해. 나는 차가요. 그럼 차 문짝 잡을 때마다 천원차장 생각해. 그럼 최소한 하루에 두세 번은 생각해야 돼. 시험 때까지 한 수백 번 생각해야 돼. 그럼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차비 얼마라고? 천원 차장. 그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틀리질 않습니다. 천원 차장. 자, 그래서 표기방법 받고 이제 나머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 28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특히 어디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시행령 58조에 나온 지목 구조 28개는 항상 지목은 이 본문과 어떤 구조도 있다고? 단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아요. 단서가 붙어 있는 게 많아. 본문에서는 핵심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키워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꼭 체크해 두고 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 다 시험 문제 단서. 단서란 것은 다만, 단, 이러한 경우는 제외시킨다. 요거 나오면 꼭 기억해야 돼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전, 요번 시간 제가 처음부터 다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지난번 다 했으니까 보시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핵심은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작물들을 여기 나일린 작물에서 곡물 뭐 이런 작물, 곡물 등 이것을 뭐한다? 재배하는 거. 답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 핵심이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아니냐? 이건 무슨 차이냐? 경작 방식이 차이가 있구나. 둘 다 재배되니까 자생하면 스스로 크고 있으면 이건 전답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교해서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서가 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단서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지금 안 해줍니다. 자, 64페이지 과수원 보세요. 과수원. 사과배,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 재배. 이게 핵심이야. 어떤 게 핵심이라고? 과수류 집단 재배. 과수류가 뭐라고 했어요?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게 과수류. 식물과 달리 어디서?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요. 그 예시가 뭐야? 그 앞에 예를 들었죠? 뭐라고 했어?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이것만 과수류에? 여기 없는 거 키위나무. 여기 없는 거 많죠? 자, 여기 감나무 있어 없어? 감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그럼 뭐예요? 과수원이지.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뭐라고? 과수원. 뽕나무 과수류라고 했어요? 뽕나무 과일 열려 안 열려? 그 오디를 과일하고 지나네요. 오디. 뽕나무는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책에서 과수류에 안 들어갔고 전에 들어가요. 전에 보면 뭐가 나왔고 첫 번째 1번에 전에 보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인데 거기서 과수를 제외한다 했지? 약초, 그 다음에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들 잘 읽어둬야 돼요. 이건 제가 읽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28개 지목. 어렵지가 않아.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한글을 터득했다. 읽으면 돼. 개념이 어려운 것도 없고 용어가 까다로운 것도 없어요. 반드시 뭘 주의하면서 이렇게? 단서 주의하면서. 예를 들어 목장용지 보세요. 목장용지도 뭐라고 나왔어요? 목장용지. 자, 다음 이토지 목장용지 왔는데 다만 주거용 부지는 이게 뭐야? 단서가 나왔지. 다만. 이렇게 나와. 다만. 지금 거기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나온 게 양입의 제한을 표시한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단서. 다만 주거용 건축 부지 제한한다. 지금 거기 과수원, 목장용지, 그다음 뒤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27번째. 세 번째 과수원, 네 번째 목장용지하고 27번에 묘지가 있어요. 여기에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건축물 부진 대가 된 단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양입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 요 세 가지. 요 빼놓고는 건축물 부지는 다 양입돼 버려요. 과수원의 건축물 부지보다 대, 목장용지 안에는 건축물 부지보다 대, 묘지 안에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보다 대. 요 세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근데 목장용지에서 핵심 뭐야? 예를 든다면 자, 초지라는 말, 초지. 그 다음에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토지하고 축사인데 이 가축의 범위가 문제되네. 가축은 축산법을 또 봐야 돼. 축산법상 축산법 제2조 1호에 나열된 가축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열된 65페이지 책에서 보면 몇 가지 언급했지만 당연한 건 시험에 안 나온다 했지. 소가 가축이냐 이건 다 알지. 그럼 가축이라고 했지. 말도 가축이야. 뭐 이런 건 뭐 내지 않아요. 그래서 낼 수 있는 건 가축이 아닌 것 같은 거 냈던 게 메추리 꿀벌 이거 가축입니다. 축산법상. 여기 끝에 가면 뭐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렁이 같은 거. 지렁이도 축산법상 가축이요. 그래서 지렁이를 사육했다 밭에다 비닐하우스 만들고 낚시 뭐 밥으로 쓰기 위해서 지렁이를 집단적으로 쫙 사육했어. 그럼 뭐야? 목장용지. 가축을 사육하니까. 가축이 축산법상 가축에 들어가 있어. 개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축산법상 개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식품위생법상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갔을까? 식품위생법에 개. 그건 안 들어가 있어 또. 원래 식품위생법에도 집어넣어서 위생적으로 도사를 해야 되는데 도축해야 되는데 도축작용이지 도축. 그런데 이제 도축을 그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난리 치니까 못 넣는 거예요. 뭐 그 문화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안 먹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개인 이건 취향의 문제고 문화적 차이니까 뭐 허든 말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애완견하고 또 구별이 되잖아요. 또 되는데 외국에서는 또 안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들 조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쭉 넘어가서 거기 주차장을 보세요. 주차장. 자, 68페이지 주차장 같으면 뭐라고 나왔어? 거기 핵심적인 단어가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과 접속된 부속 건축물인데, 주차 전용 건축물이 핵심이고 독립적인 시설을 갖췄다는 거야.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근데 다음은 제외한다. 네 가지 나왔지? 기억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 노상주차장, 주차장. 다음은 제외하라. 뭘 제외한다고?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차가 전시소. 이 네 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시켜라. 단서. 근데 요 부설주차장 보니까 주차 유발시설물 부지 인근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또 제외하니까 다시 뭐가 돼? 이건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프린트물 말고 책을 봤습니다. 지금 책 68페이지를 잠깐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단서를 주의하란 말. 단서. 알았어요? 그럼 거기 도를 보세요. 14번 책에서 68페이지 맨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도로인데 다만 또 나왔어. 다만 뭐라고 나왔어?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제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시켜라. 아파트 단지 통로는 뭐야? 대가 되고,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야? 공장용지니까 제외시키는 거야. 도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런 단서들을 주의하면서 다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제 오늘 집에 3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써라. 거기 단서 좀 정리된 거 있죠?